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2차 고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에 대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 그리고 어려워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 푸는 방법, 팁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 자,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문제를 딱 보자마자 뭐 에너지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운동 에너지인지 위치 에너지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속력. 기울는 V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속력이 주어진 문제는 운동 에너지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공식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 공식인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외워 놓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이것은 에너지는 곧 무엇을 하냐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일은 같다라고 생각하고 F 곱하기 S는 1. 여기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를 풀 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은 Fs는 1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에너지는 1 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지하고 있던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면 뭐 밀어준다거나 일을 해주면 정지하고 있던 물체가 움직이죠. 움직인다는 것은 속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준 일이 이렇게 에너지로 바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지만 사실 F하고 S만 주어진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뒤에서 이제 한번 예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운동 에너지가 시험에 나오면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첫 번째 운동 에너지 구하기. 이 운동 에너지 구하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운동 에너지 공식이 뭐냐고 했냐면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운동 에너지 구하기 시험에서는 문제에 질량이 주어집니다. 질량이 m이죠. 그리고 속력이 주어집니다. 속력 v.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이 질량과 속력을 m에다가 대입하고 속력은 v에다 대입하고 이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요것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면 이 속력을 주어지지 않아요. 속력을 자기가 알아내야 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시간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거리 이것을 대입해서 속력을 알아낸 다음에 V에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속력을 이렇게 구해서 V에다가 대입.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거리가
대부분 문제에서는 센티미터로 나옵니다. 거리는 미터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꼭 단위를 변환시켜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거리는 센티미터가 나올 텐데 미터로 반드시 고쳐라. 이게 첫 번째 운동에너지 구하는 문제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뭐냐면 이 S는 이동거리죠. S는 이동거리. 그래서 S는 이동거리. 이 이동거리가 얼만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문제엔 뭐가 주어지냐면 질량 또는 속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운동에너지 시험 출제되는 유형은 뭐냐면 자동차가 나옵니다. 또는 수레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얼만큼 미끄러지는가, 수레가 나무도막하고 부딪히거나 또는 자와 부딪힐 때 자가 얼만큼 이동하느냐, 그 이동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 이동거리는 바로 S입니다. 이 이동거리. 그래서 이 이동거리를 풀기 위해선 우리는 세 가지를 식을 보고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나 수레가 시험에 나오면 셋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S가 비례한다. S가 비례한다. S는 이동거리죠. 질량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질량과 속력의 제곱을 곱한 값에 비례한다. 만약에 첫 번째 S가 이 M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로 풀으려면 속력이 같아야 됩니다. 이때는 속력이 같다. 속력이 같으니까 무시하고 질량만 변하게 되니까 질량과 비례한다는 거로 풀고, 이 두 번째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질량이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자동차와 두 번째 자동차가 똑같은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의 질량이 같죠. 그래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가지고 풀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량도 변하고 속력도 변하고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뒤에서 이제 실전 문제를 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해준 일을 구하면, 즉 W는 F 곱하기 S로 2를 구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은 1,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 쉽게 나오면 첫 번째, 이거는 운동 에너지. 그래서 시험에서 쉽게 나오면은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M과 V가 주어지지 않고 F와 S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얘가 얘기 때문에 FS를 구하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을 구하라고 하냐면 속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속력은 얼마인가? 또는 힘은 얼마인가? F. 이 상황에 따라 이제 이 공식으로 대입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어지기 때문에. 자, 문제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할 거예요. 자, 다음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은 fs는 1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것처럼 위치 에너지도 또
9.8 mh에서 끝나지 말고 는 fs는 1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때로는 이제 수평 수직으로 하는 일이 위치 에너지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수직일의 공식에 해당하는 무게 곱하기 h 또는 중력 곱하기 h 또는 9.8 mh. 근데 여기 왼쪽에 이제 9.8 mh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거의 요거 두 개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위치 에너지는 또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유형, 위치 에너지 구하기. 이 위치 에너지 구하기는 위치 에너지는 9.8 mh니까 문제에 질량이 주어지고 또는 높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질량을 m에 대입하고 높이를 h에 대입해서 곱하기로 풀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 운동 에너지하고 같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자동차 수레가 나와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위치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추가 시험에 나옵니다. 추가 낙하하여 떨어져서 말뚝을 박는다. 그래서 이 말뚝이 박을 때 박힌 깊이,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위치 에너지 공식을 쓰면 위치 에너지는 9.8 mh는 fs는 1, 여기에서 바로 얘입니다. 얘 박힌 깊이. 그러면 이 박힌 깊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위치 에너지는 첫 번째 S는 비례하고 두 번째 또 S도 비례하고 세 번째 S도 비례하는데 S에 영향을 주는 게 M과 H죠. 그래서 M에 비례한다, H에 비례한다 또는 M 곱하기 H에 비례한다. 첫 번째 경우는 높이가 일정할 경우에 높이가 같으니까 질량만 변합니다. 그래서 높이는 무시해서 질량만 변하는 것이 S에 이동거리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두 번째는 H가 영향을 주는 거니까 질량이 일정. 근데 둘 다 변하면 질량 높이 둘 다 변하면 질량 높이 둘 다 변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뚝이 얼만큼 박히는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할 건데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 경우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세 번째 뭐냐면 무슨 일이냐면 수직일은 들어 올린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 수직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W는 Fs는 이제 이건 수평일에 대한 공식인데 힘 대신 이제 우리 문제에는 질량이 주어지거나 무게가 주어지기 때문에 9.8 mh나 아니면 무게 곱하기 h, 이것으로 구했을 때 이것이 바로 위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시험에 나오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지금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방금 설명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를 풀 텐데 어떻게 과연 문제를 풀어야 되나 한번 같이 실전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운동하는 수레가 책 속에 놓인 자와 충돌한 후 자의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시험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과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게 운동 에너지냐 위치 에너지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를 보면 운동하는 이라는 말이 나왔죠. 운동하는, 그리고 자의 이동거리, 운동하는 수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레나 뭐 자동차 이런 게 나오면 우리는 뭐에 대한 문제다?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에 대한 문제면 바로 우리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은 fs는 1 이렇게 딱 써놓고 이제 문제를 풀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의 이동거리 s죠. 여기 s입니다. 찾으면 됩니다. s. 그래서 밑에 보면은 수레의 질량과 속력을 각각 2배로 할 때, 자, 2배로 할 때 뭘 구하냐면 자가 이동하는 거리 S 구하는 거죠. 자,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시험 출제 유형 중에 몇 번째였죠? 몇 번째였냐면 2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S가 M에 비례할 경우, 두 번째 S가 V의 제곱에 비례할 경우, 세 번째 S가 M 곱하기 V의 제곱에 비례할 경우.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보면 질량이 일정한가요? 속력이 일정한가요? 아니면 둘 다 변하나요? 근데 문제에 봤더니 질량과 속력을 각각 2배, 질량도 2배가 되고 속력도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뭘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죠? 둘 다 변하니까 이거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3번으로.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질량 몇 배가 됐냐? 2배가 됐다고 그러죠? 2배. 속력 몇 배가 됐냐? 2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속력의 제곱의 비례이기 때문에 2 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의 제곱은 2 곱하기 4는 8. 자, 이 비례라는 것, 이게 비례인데 이 비례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커진 만큼 커진다. 커진 만큼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mv의 제곱이 얼만큼 커졌냐면 8배만큼 커졌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s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른쪽이 8배 커졌으니까 8배 커진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그림은 추가 낙하하면서 추가 낙하 떨어진대요. 추 나왔어요. 추. 나무도막을 밀어내리는 나무도막이 움직입니다. 여기 나무도막이 밑으로 움직여요. 이동해요.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질량이 1kg. 이거 M이죠. 그리고 추를 5cm 높이가 5cm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나무도막이 1cm 이동하였다. 얘는 바로 S 이동거리. 질량이 M, 추를 10cm 높이 하면 나무도막은 얼마나 이동하겠는가? 즉 S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S, 두 번째, 세 번째. S가 비례합니다. 뭐에 비례하느냐? 위치 에너지는 9.8, MH는
Fs는 1. 여기서 S가 M과 H에 어떻게 되죠? M에가 비례할 수도 있고 H에 비례할 수도 있고 M 곱하기 H에 비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질량만 변하면 1번으로 풀고 높이만 변하면 2번으로 풀고 둘 다 변하면 3번으로 풀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제 찾아봐야 돼요. 질량이 어떻게 됐는가. 질량 여기 보세요. 1이죠. 여기 보세요. 몇이죠? 1에서 3으로 변했죠. 그 다음 높이 5cm에서 몇 cm로? 10cm로 변했죠. 그럼 질량은 몇 배 변했냐면 3배. 1에서 3. 그리고 높이는 5에서 10으로 몇 배? 2배 변했습니다. 둘 다 변했으니까 1번, 2번, 3번. 여기에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으로 풀까요? 둘 다 변하면 바로 3번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M이 질량이 몇 배 커졌냐면 3배 커졌어요. 높이는 2배 커졌어요. 그러면 6이 되죠. 그러면 이 비례라는 건 뭐라 그랬죠? 커진 만큼 커진다 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오른쪽이 6배만큼 커졌으니까 왼쪽에 이 S도 몇 배만큼 커져야 돼요? 곱하기 6을 해주면 됩니다. 네, 처음에 나무도막이 1cm였어요. 1cm였었어. 근데 몇 배가 커져야 돼요? 6배. 그러면 6cm.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어떤 자동차가 30km/h의 속력이 주어지고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공식을 무조건 쓰는 겁니다. 2분의 1 m v의 제곱은 fs는 1. 자,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멈출 때까지 3m 이동. 이거 S죠. 식에서는 이거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와 똑같은 이 자동차가 이제 속력이 어떻게 됐냐면 60km/h가 됐습니다. 즉 30에서 60으로 몇 배 커졌죠? 2배 커졌죠.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멈출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는 몇 미터인지 쓰래요. 이동하는 거리는 S를 말하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자동차가 이 자동차가 똑같은 자동차죠. 그러니까 질량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무엇만 변했나요? 속력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S가 M에 비례하거나 S가 V의 제곱에 비례하거나 S가 M, V의 제곱에 비례하거나. 그렇다면 여기서는 질량은 일정하고 속력만 변하니까 몇 번으로 문제 풀어야 되죠? 이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처음에 S는 3m였어요. 3m. 근데 속력이 빨라졌어요. 얼만큼? S는 V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이 V가 얼마였죠? 2배 빨라졌습니다. 제곱하면 4. 그러니까 오른쪽 4배만큼 커지니까 왼쪽도 몇 배만큼 커져야 되죠? 똑같이 4배만큼 커져야 됩니다. 처음에 3m였는데 속력이 2배 커지면 이동거리도 똑같이 오른쪽이 4배만큼 커진 것처럼 왼쪽도 4배만큼 커져서 3, 4, 12m. 이게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12m인데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서술하시오. 뭐라고 서술할까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의 제동거리는 충전이 안 돼서 펜이 안 나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동차의 제동 거리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속력이 30km/h에서 60km/h로 2배 증가했으므로 제동 거리는 속력의 제곱 배만큼 커진다. 그러므로 처음에 3m였죠. 3m 곱하기 2의 제곱은 3 곱하기 4는 12m. 12m이다. 이렇게 풀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추를 낙하시켜 나무도막을 밀어내리는 낙하거리. 그림만 봐도 무슨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 9.8 mH는 fs는 1. 자,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이동거리는 몇 배가 되는가? 이동거리 s는 얼마가 되는가? 그럼 세 가지 경우라고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S가 M에 비례하냐, H냐, M 곱하기 H냐. 그러면 뭐가 변했나 이제 봐야죠. 보면은 질량과 낙하거리가 각각 3배. 그러면 각각 변했으니까 몇 번으로 풀어야 돼요? 둘 다 변했으니까 3번으로 풀어야 되죠. 3번으로. 그러면 질량이 몇 배? 3배. 높이가 몇 배? 3배. 9. 그러니까 이동거리도 몇 배? 똑같이 9. 네,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쉽죠? 지금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풀면 풀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감을 잡으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앞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돼요. 자, 다음. 이번에는 난이도가 상이네요. 어렵대요. 어렵다는 말은 이제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 틀린다는 말이죠.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한 바닥면 위에 정지한 질량 4kg. 질량이 주어졌네요. 질량 4kg인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힘 25N, F 주어졌네요. 2m만큼 이동한 모습, S는 2m. 이 물체가 2m만큼 이동했을 때 물체의 속력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거 뭐에 대한 문제예요? 속력 나왔으니까. 위치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예요? 속력이 나오면 운동 에너지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해야 되는데 속력을 물어봅니다. 속력. 이거는 fs는 1. 이렇게 뒤에 것까지 무조건 같이 외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서는 뭐가 주어졌죠? 힘, F, 그 다음 S. 즉, 일을 해준 게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FS는 2분의 1 mv의 제곱, 즉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F가 25, S가 2는 2분의 1 곱하기 m, 4라고 주어졌네요. V의 제곱. 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2, 그리고 이렇게 지워지고 V의 제곱은 25. 그러므로 V는 5m/s. 이렇게 됩니다. 빨리 풀었지만 천천히 이제 잘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 운동하는 수레. 수레 나오면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은 fs는 1. 여기까지 무조건 쓰라고 했죠. 그랬더니 뭘 구하라고 하냐면 자가 이동하는 거리 s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동거리 구하는 건.
비례해 뭐에 m에 v의 제곱에 m v의 제곱. 그럼 문제에 보니까 뭐가 변하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뭐가 변하냐면 질량과 속력을 각각 2배. 둘 다 변합니다. 그러면 질량도 2배, 속력도 2배. 제곱은 2 곱하기 2는 4는 8. 그러니까 S도 몇 배? 8배. 답은 4번. 앞에 했던 건가? 했던 거네요. 자, 다음. 마찰이 없는 바닥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4kg, 질량 주어졌고 힘 주어졌고 2m 당겼더니 뭐가 주어졌냐면 S 주어졌습니다. 속력이 주어졌네요. 4m/s. 이때 힘의 크기 F는 속력 주어졌으니까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일단 무슨 문제인지 모르니까 운동 에너지 쓰세요. 그리고 2분의 1 m v의 제곱은 fs는 1.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힘을 구하랍니다. 그럼 식에서 힘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요걸 구하라는 거예요. 요걸 구하라는 말은 다른 거는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주어진 거 찾아보면 질량 4kg 주어졌어. 이거 주어졌어. 속력 주어졌어. 그 다음에 뭐 주어졌냐면 S 주어졌어요. 그대로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은 4 곱하기 속력은 4의 제곱은 F 곱하기 S는 2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대로 그냥 다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2는 4, 2 지워지고 F는 4, 4, 16 뉴턴.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자, 공식을 이렇게 써놓으면 문제에서 대입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질량이 2kg, 질량 주어졌네요. 질량 M. 그 다음에 위로 50cm만큼 센티미터, 이거 H죠. 근데 높이 단위 조심. 원래 1 구할 때는 미터여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한 일의 양은 구하면 1 수직률은 무게 곱하기 H는 중력 곱하기 H는 9.8 mH. 셋 중에 아무거나로 풀면 되는데 시험에 m이 주어졌으니까 이거로 풀면 됩니다. m이 주어진 거로 대입하면 9.8 곱하기 2 곱하기 H 단위 조심.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친다. 0.5 하면 98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답은 어딨어? 98줄이 아니라 얘가 하면은 2, 5, 10 1이 되죠. 그러니까 9.8줄. 답은 3번. 자, 2를 이렇게 해줬으니까 얘는 높이 올라갔어요. 높이 올라갔으니까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생겼어요. 얼만큼? 요만큼. 왜? 위치 에너지는 9.8 mH는 FS는 1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으니까 답이 똑같게 되는 거예요. 자, 없네요. 자, 이렇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여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풀어준 것이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한 설명을 처음부터 듣지 말고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안 풀리면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이것으로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설명을 마치니까 요번 2차고사 시험에 좋은 성적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